네, 오늘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보통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연설과 이제 발언에 관해서는 구태연한 이제 미사여구와 이제 그냥 알맹이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얘기에 습성화됐었는데 어떤 주제를 포착할 만한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그 연설에서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것으로서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성주의죠.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배격해야 될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 이제 그런 것은 적었지만 서로 자기 편이 옳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다 알려고 하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아는 것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진짜 우파좌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파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팩트라고도 하는 그 진실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알려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을 악하다고 보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반지성주의가 원인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 공부 이런 거를 중요시했는데 예전부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라든가 지식은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지식보다는 어쩌고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허세를 어떻게 멸시하고 이런 지식의 오히려 이제 은근히 반지성주의를 조장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지식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그런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지혜라는 것도 결국은 지식이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그래서 쌓여서 생긴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반지성주의 바로 이런 걸로 인해서 대립이 생겨났다. 이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5년 그 이상의 국가적 과제로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어떤 또 현실적인 의미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조선시대까지 지성이 상당히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관리도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고전과 그 학식에 능통하고 그래야 되는 그러한 이제 지식계층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그때 이제 외구 세력과 그 여진 세력 이제 상대적으로 문화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식에 있어서 멀은 세력이 이제 많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우리 국민의 좀 이제 하층 계급을 형성했는데 이 시대의 업보를 지나가지고 지금 와서 일제시대가 들어와서는 당연히 이제 이쪽 세력이 강성해졌고 이쪽 세력은 근데 해방 후에 이쪽 세력은 이제 북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이제 남한에서는 이제 북과의 교류를 금하니까 많이 이제 억압이 됐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근래 자유화로 인하여 이제 민주화로 인하여 이제 이쪽 세력도 많이 이 안에서 형성을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전통적인 지식층 이런 계층보다는 이 나라에 어떻게 하면 해양 세력으로 가야만 이제 그걸 절대 가치로 보는 외인 세력과 대륙으로 우리나라를 붙여야 한다는 그러한 여진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가치를 지배하고 그야말로 반지성주의를 조장하고 왜냐하면 이들 세력들은 물론 우리 다 한국인입니다만은 여진과 외의 그 뿌리를 가진 이제 그쪽 부류는 아무래도 이쪽의 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불리하니까 이 지성으로 이제 신분 상승하는 것에 불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이제 배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쪽을 해양으로 붙이자 대륙으로 붙이자 이런 쪽의 세력 이건 타협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여진과 외가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이쪽에 가만히 있자는 겁니다. 결국은 그건 뭐냐면 전통 지식계층, 정통 한민족, 신라, 고려, 네? 이게 계속 이어온 인류 최고 문명을 이어온 우리 한민족 정통 정신이 다시 중심에 자리 잡아서 전통의 지식 이것을 중시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이 이런 양극화 뭐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아니라 소위 이제 세력의 양극단 이건 좌파 우파 이념도 아닙니다. 살펴보면은 이게 외인 세력 아니 보수 우파라고 하지만 이쪽 시장 경제 같이 찬동하면서 그러면서 전통 정신 전통 문화는 오히려 배격하죠. 그야 뭐 고려 조선 이런 우리나라 역사를 쓰레기라고 폄하를 하고 산업공상이라는 우리 전통 정신 가치를 폄훼하고 그런 세력이니만큼 결코 이제 보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런 양극단 세력이 아닌 지성 세력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 면에서 이 반지성주의를 배격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윤 당선인의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그 사회자의 발언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가로서 철자가 어떻게 되는가? 너센도르만가? 뭐 클래식 조금만 하는 분들이라도 이 노래는 다 알 겁니다. 사실상 이 테너 이제 노래로서는 최고의 노래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푸치니의 트란도트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부르는데 이 노래를 자회차가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불의에 항거하는 젊은이가 승리를 이제 마침내 승리를 바라본다는 그러한 노래다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 노스앤도른만가 이 뜻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아무도 노바디 좀 비슷하죠 영어하고도 노바디 드림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꿈꾼다 드림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잠들지 않는다 아무도 잠들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 제목은 이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좀 우리 느낌에 가까운 그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노래가 불의에 항거하는 젊은이의 노래라는 거 이건 정말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트란도트 그 비디오를 한번 보셨다든가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그 공주죠. 이제 트란도트 공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한테 구애를 해서 청혼을 해옵니다. 그런데 청혼을 해서 그런데 수수께끼를 내서 이제 안 되면은 파혼을 거절을 하죠. 근데 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을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사랑했던 자기를 좋아했던 남자가 딴 여자 사랑하는 거 용서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자기를 구애를 한 다음에 지면은 이제 이렇게 목을 쳐 죽이는 거 이런 것을 아주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그 여성 심리의 내부적으로도 다 있습니다. 평범한 장사미사의 청년이 어떤 여성인에게 이제 구애를 하더라도 이 여인의 이제 아버지나 오빠 남자 가족이 어떤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모험적인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파출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경찰 앞에서도 끝끝내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굽히지 않느냐 이런 시험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모험을 갖다가 자기의 사랑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이 남자가 어느 정도의 모험이라기보다 이제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 감수를 하고 자기를 구애하는 거 이것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야 남자답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이제 여자를 보호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제 여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이제 여성에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용자만이 미인하는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진보 좌파 정권에서의 페미니즘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성을 이제 귀족화, 거의 이제 과거의 귀족처럼 모든 여성의 기분에 따라서 법률과 그 행동을 그걸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니까 여성에게 기분이 안 좋다 하면 모든 것이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다 구애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거나 연애하다가 실패해서 결국 여자한테 상처를 주거나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면은 그 남성을 벌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좀 사랑하려면 잘못하면 이런 이제 목을 죽는다든가 그런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렇게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여성의 이렇게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어떤 모험이라든지 어떤 주인공이 위험으로 그냥 감수하고 무섭게 이렇게 생명을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즐기죠. 그런데 물론 그건 극영화니까 극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당연하게 보는데 보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만족을 하지만은 이게 만약 실제라면 실제 겪는 사람은 이건 굉장한 자기의 그냥 생사의 고통 그걸 겪으면서 이제 하는 거게 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의 자기 없어도 되지만 일종의 자기 위락, 자기 만족을 조금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보편적인 연애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는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런 이제 어떤 연애를 하다가 잘못되면은 이제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항상 이제 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야 되고 여성은 이제 그것을 자신의 조금 더 한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이제 것을 남성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여성은 이제 과거의 어떤 중하층 여성들처럼 생활을 위해서 남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귀족 여성들처럼 공주처럼 자기 생활 그 자체는 남자가 필요 없지만은 오직 그냥 그 여성 그 자체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냥 갈망하는 그런 남자의 구애를 일방적으로 받는 여성에게 모든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나눠줘 가지고 그런 것을 주기 위한 그런 정책, 페미니즘 정책들이 다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의 행복을 그러니까 각각의 남자에게 이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지를 않고 국가적으로 여성들을 더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 보니까 여성의 행복을 50에서 60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남성의 상황을 50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는 상황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제 공적인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을 이렇게 어떻게 기대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치는 50%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취임을 하는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박한 그런 편이죠. 그 주된 원인이 이제 집무실 이전인데 청와대를 그러니까 누가 재촉하지도 않는데 하루도 안 있겠다고 이렇게 비워두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인터넷의 토론장에서는 반대표를 누르고 비판적인 이야기에 동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우려대로 한두 달 정도 문제가 터져버린다면 그건 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근데 만약에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제
마치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을 이제 복원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참 믿지 힘들었죠. 그 고가도로도 있고, 엄청나게 원래보다 생산성 높게 그냥 고가도로 놓고, 주변에 상가가 있고, 이렇게 된 거를 그냥 순전한, 그냥 자연 그대로의 개천으로 도로 바꾼다. 이걸 보고 도대체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믿지를 않았죠. 근데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냈죠, 그것을. 그런 것처럼 한두 달이 지나도 정말로 별 문제가 없다. 집무실 이전하고 이렇게 용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내려갔던 우려가 반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런, 가장 큰 문제인 집무실 이전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늘 이제 모든 취임식은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OKT가 될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환송할 때, 환송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가는데, 김총리인지 누군지 하여튼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악수를 윤 대통령이 하지 않고 또 악수를 하고 이제 함으로써, 대통령을 이제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 악수를 이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그걸로 하지 않게 만든 거. 이것은 참 OKT고 좀 보기에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이것은 뭐 어쨌든 이쪽 사람, 그쪽 당 입장에서는 또 아쉬운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하고 하여튼 좀 보기에는 좀 없는 이만 못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전현 대통령끼리 악수를 하고 보내고, 이 악수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더 보기에는 더 좋았을 거다. 그렇게, 그것뿐입니다. OKT 좀 비판할 거라면은.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두 가지, 그러니까 반지성주의 배격, 반지성주의 배격, 네?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청년을 용기를 준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반지성주의 배격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국가 오피니언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좀 이제 방향을 잘 알고 이렇게 좀 힘을 보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불의에 배격하는 게, 불의가 뭡니까? 청년들이 어떤 청년 개개인 누구나 다 사회 운동 참여하고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어디 그래야겠습니까? 오히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일을 배워야 할 시기고, 그럴 때죠. 그럼 가장 청년들한테 가장 닥친 그것이 뭡니까? 불의가. 지금 뭡니까? 청년들 가장 힘과 능력은 의욕은 왕성하지만은 인간의 약점이 있죠. 남성의. 여성을 접하지 않으면은 고통스럽고 이렇게 접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여성과 자신이 구애하는 여성과 여성의 장인이라든지 가족들 후보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쳐놓는 여러 가지 장벽과 위협 이런 것들이 바로 청년이 닥치고 있는 불의입니다. 이 불의를 깨치고 일어서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투란도트의 주인공이 목을 치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제 불의에 항거하듯이 청년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사귀다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진대운보 페미니즘의 그런 덫을 극복해서 그야말로 이제 인간의 약점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 이런 이제 자신의 앞길을 어차피 세상에 도전해야 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도전해야 할 청년들이 이러한 자신의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이런 것을 이제 중요시하는 것. 이것을 이 취임식의 중요한 축가의 주제로서 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지지 기반이 되었던 청년들의 뜻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고 용기를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을 사랑하는 어떤 이제 공주병이라든지 그런 왜곡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여성들도 다 함께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의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